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치과 의사입니다. 리바스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진료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느껴서 근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접착치유학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협조를 얻기 어려운 아이들 충치치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저는 아이의 협조도에 맞춰 행동법이나 세데이션을 통해 매니지하고 수복치료하는 접근을 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협조가 안 되는 아이들에게 SDF를 써서 충치를 정지시켜 시간을 버는 술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SDF, 실버 다이아민 플로라이드는 바르는 즉시 액티브한 우식병소를 정지시키는 능력이 있는 용액입니다. S뮤탄스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NaOCl보다 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50년 넘게 사용되어 왔고 미국은 2014년에 식약청에서 지각과민 처치제로 승인받은 이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8% SDF인 리바스타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두 보틀로 구성되어 있고 스텝 1은 SDF, 스텝 2는 착색을 줄이기 위한 용액입니다. 요즘 캐리올로지 발전에 힘입어 미니멀 인베이시브 덴티스트리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세계소아치과학회 2020년 지침에 관련 내용을 보면 수술적인 개입보다 충치를 정지시키는 술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 침습 개념에서는 수복치료를 할 때도 치수 근방의 우식 치질을 보존적으로 제거하면서 바이탈 펄프를 유지하고 치질 삭제는 접착에 의미 있는 만큼만 최소로 합니다. 심지어 우식 와동 상태에서도 활성을 정지시키고 재강화되도록 돕는 비수복적 술식을 하기도 합니다. 비수복적 충치치료 지침이 2018년에 ADA의 EBD 가이드라인에 게재됐습니다. 여기서 유치 부분을 보면 캐비테이션 되지 않은 충치병소에는 실란트, 불소도포, 레진 인필트레이션 등을 추천하고 캐비테이션 된 부위에는 38% SDF 도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복수식들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호자들이 치료 결과 나타나는 검은 착색을 설명하면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서는 검은색을 보면 모두 없애야 하는 충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충치의 병인과 착색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 보호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실제 적용하는 모습을 보시면 보틀 입구 부위에서 액체의 과잉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을 열기 전에 보틀을 바닥에 두드리고 용액 한 방울을 비흡수성 패드나 데픈티슈에 떨어뜨려 준비합니다. 한 방울은 대여섯 개 치아에 도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식 상아지를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병소를 가리고 있는 프리에나멜은 가능하다면 삭제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약제를 바를 때 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도 세균막 관리가 잘 되는 구조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와동 속 치태를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 우식 상아질에 마이크로브러쉬로 도포합니다. 우식 상아질만 착색되고 범랑질과 건전한 상아질은 착색되지 않습니다. 스텝 2를 도포하면 착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협조가 안 돼서 스텝 1을 제대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때 무리해서 스텝 2를 쓰진 않고 있습니다. 착색 줄이자고 체어 타임을 늘리는 일은 이 술식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포하실 때 주변에 새어나갈 정도로 많은 양을 쓰면 안 됩니다. 리바스타는 암모니아 베이스라서 pH가 10으로 연주식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브러쉬에 용액을 너무 흥건하게 묻히면 안 되고 데픈티슈에 두드려서 과량 묻은 것을 덜어내고 써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말고 워터 베이스로 만든 리바스타 아쿠아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SDF에 포함된 은이온 때문에 용액에 닿는 모든 표면이 검게 됩니다. 체어에 묻어 착색된 건 지우개로 지워지지만 환자 옷에 묻으면 안 지워집니다. 피부에 묻어 착색된 건 며칠 후에 저절로 사라지고요. SDF를 도포하는 순간부터 우식 관리가 시작됩니다. SDF를 1회 도포했을 때 충치 정지 효과는 47에서 90%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리바스타 도포 일주일 후에 관찰했을 때 병소 표면이 단단하게 정지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리바스타를 도포하고 7개월 후에 관찰했을 때 병소가 거칠고 무른 질감으로 활성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리바스타를 도포하지 않은 인접치아 치경부 우식도 더 진행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SDF를 써도 의식이 활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병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의식 관리는 치아가 손상된 정도뿐 아니라 병소의 활성 상태까지 진단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협조하지 않아 면밀히 진단하기 어려울 때 큐레이가 도움이 되고 의식 정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월 간격 제도포가 추천됩니다. 케이스 셀렉션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협조가 안 되는 아이의 유구치 인전면 의식을 정지시켜 시간을 벌었습니다. 여긴 저작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라서 나중에 협조될 때 수복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가 안 되는 아이의 접근이 어려운 하악 유구치 설측 치경부 의식 와동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여긴 충치가 잘 정지되면 수복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협조가 안 되는 아이의 CD 2번 인전면이 연달아 썩어서 원비짓으로 치료하기엔 체어 타임이 너무 길어지게 될 때 C번 원심면을 사용하니 진료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도 충치가 정지된다면 수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탈락 시기가 멀지 않은 유치의 우식 와동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 간접 치수 복조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수 증상이 있는 치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SDF는 치과 공포가 심한 아이들에게 딥세데이션이나 전신마취를 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중대한 전신질환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나 저소득층 환자들,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